지난 시간부터 매스 트랜스퍼를 보고 있죠.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이런 실리카에 이런 이쪽에 이제 어떤 시간 t 이꼴 0 시간에서 헬륨 가스가 노출이 됐을 때 헬륨 가스의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이제 플럭스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릴레이션을 실험적인 이런 임페리컬 릴레이션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제 픽스 퍼스트 로우 디퓨전 혹은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개한 이런 J라는 플럭스는 플럭스 오브 스피시스 A in the positive Y direction 이라는 노테이션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모멘텀과 hit에 대한 플럭스와 이제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mass fraction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fixed row를 3디멘전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결국 벡터 폼으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얻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이제 몰레큘러 퍼스펙티브에서의 그런 모멘텀 컨덕션, 히트 컨덕션, 매스 컨덕션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세 개의 실험식이 얻어지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실험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식인데, 이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가 수식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특히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적어줬듯이 우리가 이거를 모멘텀은 모멘텀 디퓨지비티로, 그리고 hit은 서멀 디퓨지비티로 우리가 바꿔서 기록을 해보면 더 이제 그 유사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었던 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써보죠. 여기가 Vx가 돼야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가 뭐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모멘텀이라는 거랑 그 다음 hit그 다음 매스라는 게 더 유사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iffusivity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diffusivity, 즉 momentum diffusivity, thermal diffusivity, mass diffusivity,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트 피노메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디퓨지비티들의 관계식을 우리가 관련된 디멘전리스 넘버를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이었으니까 얘네 둘의 관계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였죠? 자, 그게 프란틀 넘버였어요. 프란틀 넘버 기억납니까? 프란틀 넘버가 어떻게 디파인 됩니까? 뭐분의 뭐예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겠죠, 정의가. 그래서 의미를 따져보면 서멀 디퓨전 분의 비스코스 디퓨전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스 디퓨지비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 매스 디퓨지비티가 추가가 되면 이 녀석과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얘와의 관계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최소 2개의 디멘전리스 넘버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먼저 모멘텀과 매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슈밋 넘버라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디파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슈밋 넘버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즉 모멘텀 디퓨지비티를 매스 디퓨지비티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풀었으면 뮤를 로우 DAB로 나눈 게 되겠죠. 얘는 그러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매스 디퓨전 분의 비스코스 디퓨전이 되겠죠. 혹은 모멘텀 디퓨전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요 서멀 디퓨지비티와 매스 디퓨지비티의 관계, 그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루이스 넘버라고 해요. 루이스 넘버. 풀었으면 서멀 컨덕티비티를 덴시티와 힛 캐패시티 그리고 매스 디퓨지비티로 나눈 거. 얘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서멀 디퓨전을 매스 디퓨전으로 나눈 것. 그 둘 사이의 크기,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무차원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좀 급박하게 계산을 했더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이게 단위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얘들의 유닛이 어떻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랭스 제곱을 타임으로 나눈 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매질에서 어떤 프로퍼티가 컨덕션 미케니즘에 의해서 전달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강물을 저어서 모멘텀을 일으켰든, 아니면 여기에 갑자기 히터를 틀어서 온도를 올렸던, 아니면 여기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빨간 잉크를 풀어서 매스의 그레디언트를 줬건, 뭔가가 이 매질 미디움 안에서 컨덕션 미케니즘에 의해서 디퓨전이 돼가는 거리, 확산 거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모멘텀의 확산 거리, 힛의 확산 거리, 매스의 확산 거리가 각각 뭐에 비례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봤는데,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테이블 17.1 1, 2, 3을 보면,
이제 가스 페어와 리퀴드 페어와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가스 페어에 대해서 디퓨지비티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듯이 17.1-1을 보고 뭐 어떠한 알비터리한 가스 페어의 디퓨지비티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뭐 대략 0.1 이 정도의 오더를 갖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차트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가스 페어들이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죠. 디비에이션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오더를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학자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퀘스천을 냈던 게 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자, 가스 페어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그 B라는 트랜스포트 미디움에서 A의 컨센트레이션의 디비에이션이 생겼을 때 디퓨전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럼 A가 B라는 미디움에서 디퓨전에 의해서 1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얼마가 나옵니까?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다들 계산을 해보죠. 자,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나와요? 10. 10의 5승. 10의 5승이 끝이야? 세크가 나오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왕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거 이렇게 말을 할 때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10의 5승 미닛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서 리퀴드 페어의 티피컬한 디퓨지비티를 한번 볼까요? 대략 얼마죠? 10에 5승. 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얼마의 답이 나올까요? 10에 자, 뭐 대략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게 10의 5승 세크, 10의 9승 세크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얘를 데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3600으로 나누고 24로 나눠야 되거든. 한번 해볼까? 대략 하루가 나올걸? 계산기 있는 사람 해보지. 그죠? 얘는 어때요?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못 계산했는데 얼마 나와요? 한 요 정도 나오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그 계산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뭐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제 가스에서 어떤 그 트랜스포트 미디움이 가스인 상태에서 어떤 파티클이 디퓨전 되는 정도랑 리퀴드 미디움에서 디퓨전 되는 정도가 얼마나 달라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한테. 야, 그거 책 찾아봐. 디퓨지비티가 나와 있어. 디퓨지비티가 얘는 0.1이고 얘는 10-5승이야. 그럼 설명은 끝나겠지만 걔는 평생 모르는 상태로 살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는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거를 암산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크게 아니면 여기 휴대폰 계산기 정도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계산인데, 야, 가스에서 확산되는 거를 생각할 때 가스 미디움에서 파티클이 1m 확산되려면 하루면 되는데 리퀴드에서는 1m 가는데 만일이 더 걸려. 뭐 1년이 넘게 걸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걔가 확 와닿게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걔는 아마 평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오랜 시간 그 차이를 인지할 거예요. 그죠? 적어도 디퓨지비티가 0.1과 10의 - 5승이라는 답변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티피컬한 밸류를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만을 탐구하는 사이언티스트라면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엔지니어들이니까 늘 여러분들이 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세컨 라운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답을 보고도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길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잉크를 풀어봐. 잉크가 확산돼 가는데 진짜 만일이나 걸려? 아니지? 뭐가 좀 이상하지? 뭐가 잘못됐을까? 뭐 농도차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purely 컨덕션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purely 컨덕션만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가만히 물을 떠놓고 거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유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럼 대부분의 잉크 파티클은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를 따라서 나가요. 걔들이 플루이드 모션 벨로시티가 제로인 상황에서 purely 디퓨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 이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크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서 확산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하루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공기조차도 사실은 유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모션을 안 일으켜도 온도차가 조금만 있으면 자연 대류가 생겨요. 방 안에서도.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매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산법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전달 현상을 굉장히 잘 배웠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설명이 들어갈 때부터 그 친구는 관심을 갖고 듣지 않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쓸 때까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퀴즈는 자, 우리가 사실 전달 현상을 우리가 수식으로만 이렇게 계속 스크린으로만 배워봐야라는 조사를 쓰면 안 되겠네요.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와닿게 그 응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퀴즈를 풀기 위한 퀴즈.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맞춰봐요. 이거 여러분들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걸 아니까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빨리 책을 넘겨야 될 텐데. 자, 비스코시티는 어디 정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는 어디 정리되어 있을까요? 챕터 1하고 9에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야. 디퓨지비티처럼,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챕터 1을 아무리 뒤져봐야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는 안 나올걸? 그냥 비스코시티가 나와도. 나와? 나오면 뭐 적어. 자, 여러분 챕터 1, 2, 3, 90, 11이 시험 범위 아니라고 기말고사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 다 배우잖아. 그치? 이거 배우잖아, 지금. 이것도 배우고 있죠. 자, 얼마. 아마 그러면 챕터 9에 알파가 나오진 않을걸? 그지? 안 나와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테이블에. 0. 찬양이가 찾은 것 같은데? 얼마? 그러면 뭐 0.01 정도라고 하죠. 단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챕터 9를 가보면 프란틀 넘버가 나와 있어. 프란틀 넘버가. 워터에 대해서. 워터의 프란틀 넘버가 얼마예요? 룸템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한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야. 프란틀 넘버가 6이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시 퀴즈. 얘는 워터에서 DAB. 편의상 뭐 A건 B건 하나를 워터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하나를 에탄올이라고 합시다. 얼마예요? 그 테이블 제일 밑에 있지 않나? 여러분 워터 에탄올이라 그랬어요. 그럼 테이블 몇을 봐야 될까요? 1에 1-2에 거기 제일 밑에 있잖아. 얼마예요? 1.076 10에 마이너스 5. 뭐 한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 그러네. 자, 단위는 다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요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모멘텀 디퓨지비티랑 서멀 디퓨지비티랑 매스 디퓨지비티가 티피컬한 미디움에서 각각 어떤 크기 비를 갖는가. 그러니까 for liquid에서는 어떻단 얘기냐면 이게 모멘텀 디퓨지비티가 서멀 디퓨지비티보다 크고 매스 디퓨지비티가 가장 작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티피컬한 리퀴드에서는 다 성립하는 관계도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프란틀 넘버와 슈밋 넘버와 루이스 넘버의 크기, 즉 1보다 크냐 작나의 그런 관계도가 머릿속에 정립이 될 수가 있겠죠. 매질에 따라서. 두 번째 퀴즈. 그러면 이제 게스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참여하기 귀찮다고 안 찾으면 나중에 공부해도 머리 잘 안 들어와요. 수업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기말고사에 나오면 기억이 날걸? 자, 이거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300K. 그냥 룸템 혹은 뭐 273K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큰 차이 없거든. 자, 우선 얘는 얼마일까? 0.1. 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 똑같이 프란틀 넘버가 나와 있을 걸. 프란틀 넘버가 얼마예요? 0.7쯤 될 걸.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뭐 대략 얼마냐면 뭐 한 0.12 정도 되나? 13? 뭐 그렇게 되겠죠? 13? 14? 0.14. 얘는 얼마일까? 자, 뭐 에어라고 특별히 나와 있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에어에 제일 많이 구성 성분이 뭐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사실 나이트로젠, 옥시젠 페어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디퓨지비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민 넘버가 나와 있죠. 얼마라고 돼 있어요? 슈민 넘버가 대략 0.7이 된대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똑같겠지, 저거랑 얘랑.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가스라는 미디움에서는 얘들의 관계가 어떻단 말입니까? 이 관계식이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부등호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 0.1과 0.14라는 건 사실 이게 에어가 아니라 뭐 카본 다이옥사이드만 돼도 값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거든. 우리가 가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얘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에서는 이게 모멘텀이 디퓨전 되려고 하는 정도나 템퍼리처가 디퓨전 되려고 하는 정도나 매스가 디퓨전 되려고 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케니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얘들은 가스 몰레큘이 모멘텀을 전달하는 거나 힛을 전달하는 거나 매스를 전달하는 거나 다 뭘 통해서 일어나요? 이게 콜리전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근데 인터몰레큘러 파티클 디스턴스가 너무나 도미넌트 하니까 가스에서는 사실 세 개의 미디움을 전달하려고 하는 정도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퀴드에서는 좀 다르죠. 리퀴드에서는 각 세 개의 서브젝트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미케니즘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솔리드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건 숙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했던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뭐가 전달되는 게 왜 같은 매질에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움의 재미를 느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쉽사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도. 그건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들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아무리 주입하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탐구하게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의 그런 자기만의 이런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꼭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남들과 다른 이런 본인만의 대학 생활, 본인만의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똑같은 그 서브젝트를 접할 때도 자기만의 이제 가치관이 있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장황한 글을 써놔봐야 그 심사자들은 그런 데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시각, 남들과 다른 경험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이 글만 길게 써놓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거든. 심사하는 사람들이. 핵심만 쓰면 돼요. 핵심만.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모멘텀, 슈밋, 루이스 넘버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얘들의 근원이 이런 이제 모멘텀 디퓨지비티, 서멀 디퓨지비티 그리고 매스 디퓨지비티를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픽스로우라는 게 사실은 이 픽스로우를 우리가 처음 도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솔리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퓨즈드 실리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SI 어떻게 저 글래스예요, 글래스. 저 실리카에 지금 가스가 디퓨전 되는 걸 본 거거든. 그러니까 솔리드에서도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히 증명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임페리컬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 이게 이제 플루이드에서도 이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험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솔리드, 플루이드 어떤 바이너리 시스템은 다 성립을. 이게 바이너리가 아니라 터너리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디퓨지비티를 좀 다르게 고려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다른 가번 이퀘이션이 필요하겠지만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컨덕션, 그 매스 컨덕션을 플루이드에서만 특별하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JAY라는 게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이게 A라는 스피시스가 Y 방향으로 컨덕션 돼가는 플럭스를 나타내기로 했는데 얘가 픽스로우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relative velocity의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직스의 도움을 조금 빌리면 여기서 이제 사용될 게 이제 mass averaged velocity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미디움이 운동을 하는데 플루이드가 벌크 모션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너리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냥 그 원 스피시스 시스템만 생각을 했는데 플루이드에서 근데 지금 이제 믹스처거든. 여기에 다른 파티클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될 때 과연 이 플루이드 벨로시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게 자 먼저 그럼 우리가 퀘스천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게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의 벨로시티를 V라고 디파인을 했을 때 과연 이 A 파티클과
B 파티클의 속도가 똑같이 이 벌크 플루이드 벨로시티 V랑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호모 파티클 시스템에서조차 사실은 플루이드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의 속도는 어버리지 벨로시티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파티클은 사실은 이렇게 막 운동을 막 하죠. 그냥 at time t에 여기 위치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를 벨로시티를 그냥 우리가 컨벡티브 플루이드 모션이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이 벌크 모션에서 튀어나가는 이런 운동도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터널 에너지로 튀어나가는 정도가 A 파티클과 B 파티클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들 무게 자체가 다르거든. 모멘텀 오브 센터 오브 모멘텀도 다르고, 뭐 무게 중심도 다르고, 몰라 매스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얘가 회전을 많이 하는 몰레큘일 수도 있고, 회전을 아예 안 하는 폴리머 같은 몰레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의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벨로시티를 그냥 모든 파티클의 어버리지 벨로시티를 썼거든. 모든 파티클의 어버리지 벨로시티를 썼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시스템이니까 얘는 필요 없이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를 쓰고 있었는데, 두 개의 물질이 믹싱이 되면 이 두 개의 물질의 벨로시티를 어버리지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어버리지 해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각 물질의 매스의 웨이티드를 줘서 썸업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럼 웨이트 프랙션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무거운 게 더 많이 그 속도의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컨센트레이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몰 수의 어버리지를 줘서 웨이팅을 하는 방법도 배우긴 할 건데, 우선은 이게 이제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의 개념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런 어려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가 픽스 로우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라는 스피시스가 Y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런 플럭스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았고 원래는 이렇게 썼거든. 이게 픽스 로우였거든,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그러니까 자, 이 VAY가 뭘 뜻하는 거냐면 A라는 파티클의 순수 속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 그냥 VY는 이 AB를 어버리지한 토탈 플루이드의 벨로시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이너리 시스템이 믹싱이 돼서 막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A는 A만의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전체 평균을 한 속도를 빼줬다는 말은, 이게 결국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 속도라는 얘기예요. 상대 속도. 전체 유동에서 A가 상대적으로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평균으로 플루이드는 V라는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A는 사실은 VAY는 이런 속도로 가고 있거든, 그지? 근데 VAY에서 전체 속도를 빼줬다는 거는 전체 속도가 정지하고 있을 때 A가 순수하게 움직인 정도, 이게 바로 A의 상대 속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측자가 이 플루이드의 벌크 벨로시티의 흐름의 배를 타고 A 몰레큘을 관측하고 있을 때 이 속도, 그게 상대 속도잖아, 물리학에서 볼 때. 그죠? 이게 상대 속도라는 얘기예요, 상대 속도. 그럼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플럭스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얘들이 이제 출신 성분이 같은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디멘전이 같은지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왼쪽 측면은 플럭스니까 매스 플럭스, 그죠?
매스 플럭스니까 매스를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눈 게 될 거예요.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그죠? 오른쪽은 디멘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까? 자, 얘는 디멘전이 없고 얘는 뭐예요, 디멘전이? 매스를 볼륨으로 나눈 거고 얘는 뭐죠? 얘는 랭스를 타임으로 나눈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죠. 맞아요? 자, 결국 어쨌든 좌변과 우변이 유닛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들이 왜 이퀄리티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퀄리티가 될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나? 어쨌든 충분 조건 하나는 성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닛은 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직 여기에 이퀄리티가 성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증명을 했어요. 이건 수식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실험식이에요. 픽스라는 사람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공부를 하다가 사실 디퓨전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아직까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봅시다. 디퓨전을 사실 이 두 개의 이퀄리티를 성립하는 게 매스 트랜스퍼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스 플럭스를 두 가지 익스프레션으로 늘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매질은 트랜스포트 미디움은 B이고 A라는 파티클이 디퓨전이 되고 있습니다. 디퓨전이. 그래서 처음에는 A가 T 이꼴 제로에서 A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준 거야. 뭐 빨간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여기. 그러면 T 이꼴 T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빨간 잉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기로 갈까? 그것도 아니겠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이 될 거거든. 농도가 더 묽어졌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강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그대로 모인 상태로 떠내려갈까요? 아니겠죠? 확산이 되면서 강물의 방향으로 흘러갈 거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게 확산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보면 요 벡터는 그러니까 요 벡터가 이게 토털 실제 A가 움직인 벡터거든. 실제 A는 여기서 이렇게 왔단 말이지. 이 제일 끝에 있는 몰레큘은. 그죠? 제일 끝에 있는 몰레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요 벡터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건 말건 어쨌든 전체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는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됐거든. 그죠? 이게 이제 컨벡션이에요. 컨벡션. 그러면 벡터 이퀘이션에서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하면 우리가 요걸 C라고 할 때 C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과연 C라는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C는 바로 전체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를 무시한 채 A가 순순히 확산만 된 플럭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A는 at time t equal 0에서 여기 있다가 at time t equal t에서 일로 왔는데 얘가 온 경로를 생각해 보면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를 타고 A라는 벡터로 이만큼 왔다가 그 사이에 C라는 벡터처럼 디퓨전이 돼 간 거거든. 물론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겠죠. 근데 순수하게 성분만 끌어내 보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relative velocity죠. 그러니까 A의 실제 벨로시티는 여기인데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관측자가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 A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만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순수 디퓨전이라는 거죠. 이건 물리학적 관점에서 디퓨전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픽스라는 사람이 실험적으로 관측한 이거는 어떤 theoretical background가 있는 게 아니거든. 우연찮게 실험적으로 이런 릴레이션이 증명이 된 건데 물리학적으로 디퓨전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두 개가 사실 다른 관점에서 유도된 식이지만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퀄리티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픽스로우라고 하면 여기까지지만 픽스로우를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매스 컨덕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다 성립을 하는 릴레이션이 되고요. 이걸 이제 벡터 폼으로 고쳐보면 얘는 우리가 벡터 폼으로 이미 고친 적이 있고 얘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자, 스피시스 A의 토털 벨로시티, 스피시스 A의 토털 벨로시티 요게 바로 자 이제 A, B, C 이걸 다 지우죠. 헷갈리니까 스피시스 A의 토털 벨로시티 그 다음 이게 벌크 모션 오브 플루이드, 컨벡션 그 다음 이 컨덕션은 어떻게 되냐면 따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지정할 필요도 없죠. 마이너스로 그냥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렐러티브 벨로시티 그죠? 자, 그 벨로시티를 타고 단위 볼륨에 단위 질량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플럭스가 되는 거죠. 앞에서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로 유닛이 같다는 걸 우리가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1 챕터를 다 끝냈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자, 디퓨지비티의 템퍼리처 프레셔 디펜던스를 한번 봅시다. 자, 이 diffusivity라는 거는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하면 the ability of transfer media to transfer mass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말만 바꾸면 the ability of transfer media to transfer momentum이라고 하면 이게 비스코시티가 돼야 되는 거고 heat이라고 하면 이게 thermal conductivity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매질의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랑 굉장히 릴레이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측하겠지만, 그죠? 자, 손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가스 믹스처에서 디퓨지비티가 템퍼리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여기.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프레셔가 증가하면 자, 증가, 감소하죠. 여기 보면 이 reduced pressure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템퍼리처에서 내려가죠, 디퓨지비티가. 그렇죠? 자,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이유가 뭘까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서모다이나미컬리. 왜 온도가 올라가면 디퓨지비티가 증가할까? 생각해봐요. 이게 미디움에서 가스가 페넌트레이션을 해 가야지 이제 디퓨전이 일어날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가려면 그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레큘이 움직여야 되겠지. 여러분들 서머다이내믹스에서 몰레큘이 움직이는 게 템퍼리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지겠죠.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여러분들 2분의 3 KT 그거 배웠죠. 템퍼레처가 증가하면 애초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RMS 벨로시티로 환산할 수도 있으니까 벨로시티가 당연히 어떤 복잡한 그런 수식적 릴레이션이 있겠지만 어쨌든 증가하면 증가한다는 건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증가를 할 거고 프레셔가 증가하면 왜 감소할까? 자, 서머다이나미컬리 생각을 해봐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프레셔가 극단적으로 감소하면 이게 트랜스포트 미디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프레셔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면 이게 매질이 가스에서 리퀴드로 변하는 거고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몰레큘러 디스턴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게 디퓨전 되려고 하는 애들이 페난트레이션 되기가 힘들어지겠죠. 디퓨전 되기 전에 콜리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극단적으로 솔리드가 되면 원자 사이의 본드를 파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지겠죠. 디펙트만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또 같이 해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비스코시티와 서멀 컨덕티비티의 템퍼리처 프레셔 디펜던스도 여러분들이 배웠거든. 챕터 1하고 챕터 9에서.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가스와 리퀴드와 솔리드에서 각각의 모멘텀, 힛, 매스를 트랜스포하는 능력이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서멀 디퓨지비티, 매스 디퓨지비티의 유닛이 똑같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게 티피컬한 가스, 리퀴드, 솔리드 미디움에서 어떠한 상대적 크기를 보일 것이며 그리고 그 매질에서 온도와 압력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프란틀, 슈밋, 루이스 넘버의 변화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안 해봐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머리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을 내용이죠. 근데 이제 가스에선 그런데 솔리드에서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17.1을 하고 있어요. 17.1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막 이퀘이션 17.2-1, 17.2-2, 17.2-3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디퓨지비티와 템퍼리처와 프레셔의 함수가 되는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리니어 릴레이션은 아니에요. 딱 봐도.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리퀴드와 솔리드 매질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뭐 클리어하게 디퓨지비티가 증가한다. 뭐 압력이 증가하면 클리어하게 디퓨지비티가 내려간다. 그런 게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제너럴한 릴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챕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바래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17.2도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마지막 챕터 17.8 17.6 17.7인가? 자, 17.7을 같이 보죠.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챕터 1, 9에서 했던 것들을 매스 버전으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천천히 책을 읽어봐요. 그 BSL 책을 꼭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새로운 챕터에 들어갈 때 특히 구겨서 미안하다. 이 얘들이 오프닝 리마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513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챕터마다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전달 현상 원할 때. 이 BSLC가 오프닝 리마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 현상이라는 과목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챕터를 할 때는 꼭 그 오프닝 리마크를 수업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업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자, 그럼 다시 17.7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번 장만 합시다. 이번 장만. 소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벌크 모션을 가지는 미디움에서 매스가 확산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멘텀이 아니라 hit이 아니라 확산. 그러니까 지금 확산은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매스가 컨벡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줄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항상 플루이드에선 유동이 있어요. 유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 컨덕션만 일어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유동을 만들지 않고 실험에서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컨티뉴엄 포스츄레이트를 다시 한번 도입을 해보면 기억합니까? 이게 우리가 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클래시컬 미케닉스랑 다른 게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V가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플루이드에서는 그렇게 하면 디파인이 안 되니까 로우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단위 볼륨 이상부터.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로우는 알겠어요. 그 매스 덴시티는 플럭슈에이션을 하다가 언젠간 세츄레이션이 되겠지. 호모지니한 믹스처면. 근데 이게 자, 매스 덴시티에만 성립이 되는 그 가정일까요? 컨티뉴엄 포스츄레이트이?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뭐 여기가 사실은 뭐 다른 게 와도 돼요. 매스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여기 갖다 놔도 사실은 다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제 몰라 컨센트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몰라 컨센트레이션. 여기 매스 컨센트레이션이 매스를 유닛 볼륨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그거를 전체 몰수를 유닛 볼륨으로 나눈 걸 y축에 갖다 놔보죠.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똑같이 될 거거든. 똑같이. 그래서 컨티뉴엄 포스츄레이트라는 건 사실 몰라 컨센트레이션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스 트랜스퍼를 몰라 컨센트레이션에 기반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매스 트랜스퍼를 굉장히 복잡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고를 하니까 다음 시간부터 17.7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